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떴습니다. 그죠? 자, 전환사채 물량 출회인데,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물량 출회는 보통 쪼개서, 분산해서 의무 공시를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팔아치웠습니다. 자, 문제는 물량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요 8.32%의 지분에서 2.96%의 지분 매도로 어제 당일 마이너스 11%의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11%만의 하락이 끝도 아니죠. 자, 공시일은 6월 24일이었지만 지분 매도일은 6월 21일로 이날의 수급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그 수급세에 팔아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자, 요날이죠. 6월 21일. 자, 보면 일단 양봉 마감이기도 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주가 반등을 연출해서 여타 투자자들의 단기적 저가 매수를 유도하고 그 물량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꼬리 남기고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때 고점 가격 27만 5천원부터 오늘의 종가 22만 2천원까지 고작 2.96%의 전환사채 오버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수익률로 따지면 종합 마이너스 19.6%가 2.96%의 전환사채 물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5.36%의 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2.96의 지분 매도로 예를 들어서 뭐 100주를 산 사람이 있다. 100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의 반 정도 되는 전환사채 물량이 나왔을 뿐인데 마이너스 538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쏟아질 소나기는 피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엔캠의 비전이 아니라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만을 봐야 된다고 수십 번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인터넷 여기저기서 뭐 종목 토론방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전환사채 리스크를 애써 무시하던 투자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내용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이죠. 마음의 위로가 될지언정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식을 할 때는 호재를 찾는 게 아니라 악재를 미리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가 급등에 큰 영향을 주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미리 매수하는 것은 뭐 해당 기업의 임직원 아니면 뭐 그들의 지인 같은 소수의 인원들이나 아니면 돈으로라도 정보를 사는 세력들, 얘네들인 거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 정보를 전혀 먼저 선점할 수 없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미리 리스크를 대비해서 거꾸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재보다 리스크에 집중해서 영상을 찍는 편인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중에서 뭐 블록딜 관련 언급을 하면서 70만 주의 물량은 기관과 외인밖에 살 수가 없다. 그들이 27만원에 사고자 한다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외인과 기관이 아니어서 매수 주체가 없어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팔지 못할 것이다. 블록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신 분이 계시던데,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그죠? 누가 전환사채 투자자가 단 한 차례 털어낸다고 그랬습니까? 전환사채 물량을 기관과 외인밖에 받지 않는다는 것도 웃기죠. 개인의 투심은 제각각입니다. 평단도 제각각이고요. 시도도 제각각입니다. 개인의 투심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제 분석이 틀렸더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을 찾지 마시고, 누군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그 리스크가 위험한지 무시해도 되는지 따로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발상으로 호재보다는 리스크 위주의 분석을 통해서 손실 최소화를 중점에 두다 보면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접근 방법에서 관점을 조금 달리 두라는 겁니다. 자, 현재 엔캠에 남아있는 리스크가 더 많습니다. 자, 현재 2.96%의 지분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직 5%가 넘는 5.36%의 지분이 남아있고, 7월 7일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13회차. 자, 그리고 이제 7월 24일에는 블록딜 한 달 전 사전 공시 의무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7월 초에 상징되는 이 13회차 전환사채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풀릴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사태로 개인들이 많이 되었죠. 학습이 됐습니다. 전환사채는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라고. 자, 그러면 7월에는 어떻습니까? 13회차 전환사채가 나올 테니 투심이 더 위축되겠죠.
소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 13일째 전환사채 신주는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블록딜 한 달 전 사전 공시 의무 때문에 빨리 팔아치워야 하죠. 그래서 주가를 먼저 급반등시키는 이 연출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야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13일째 전환사채 신주를 팔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건 11회차, 12회차 남아있는 신주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매수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등을 연출해 줄 겁니다. 역발상을 하라고 했었죠. 전환사채 신주가 남은 상황에서 반등이 찾아온다. 이유 없는 반등이나 같지도 않은 재료로 반등을 한다. 그럼 그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떨어졌으니까 오르는 거겠지. 혹은 이런 재료 나왔구나. 그래서 올랐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구로서 그냥 사용당하는 겁니다. 활용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예단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등을 했으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차트 등에서 근거를 확인하고 뉴스에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면 정말로 올라갈 만한 재료인지 아니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함정인지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야겠죠. 자, 그 분석은 이제 카톡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에 대한 근거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96%의 물량 출회로 이 가격대에서 19%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잔여 물량인 5.36% 매도하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잔여 물량이 현재 매도된 물량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공시로 이제 투자자들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투심이 더 위축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지분이 5.36%죠. 다음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자, 여기서 0.37% 지분을 매도한다. 그럼 이거는 일단 공시를 해야겠죠. 5%가 넘었으니까. 근데 이유로 어떻습니까? 4.99%의 지분. 공시 안 해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더 매도 공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때 매도 물량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37%만 매도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의무 공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의 수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 차례 공시를 지켜보고 미리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지분은 공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 뉘앙스의 뉴스를 보내고 자전거래 등으로 주가를 일부 반등시켜서 상승을 목격하게 한 뒤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 물량에 전량 매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일 뿐이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의심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저를 포함해서 어떤 소리를 하건 스스로 딴지를 한번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0.37%가 먼저 공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다가 그거 믿고 있다가 전량 매도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전량 매도가 나올 경우의 수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지를 고심해 보는 겁니다. 일단 전량 매도가 나오려면 그만큼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어야겠구나. 매수세가 나오려면 결국 지금의 2.96%의 물량 출회로 인한 손실분을 채워넣는 반등이 나와 주어야 투심이 회복이 되겠고, 그 반등을 채워 놓으려면 일단 물량 소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먼저 찾아봐야겠다. 이 과정을 먼저 목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격한 근거에 따라서 매도 혹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대응이고요. 물론 카톡방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스스로 의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호재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 호재를 활용해서 개인들을 이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보다는 리스크의 크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수익성에 이롭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남아있는 11회차, 12회차의 이 5.36% 전환사채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근거를 토대로 한 분할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있을 13회차 전환사채도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벤트라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매도로 일부 수익을 가져간 뒤에 이제 이후에는 주가가 낮아지니까 내 평단을 낮추고 물량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거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승할 것이다. 일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하려면 이 자리에 물량을 먼저 소화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 소화의 흔적을 먼저 목격하고 뒤에 매수의 근거를 파악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차트상 중요한 자리는 자, 요 자리가 저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올라올 때 여기에 저항받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거래를 동반해서 요 자리에 저항을 뚫어야 매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지를 확인했을 때. 자, 아무튼 전환사채 리스크가 있는 만큼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대응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피해갈 뿐 아니라 낮아진 평단으로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그 근거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입장 코드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